자, 미국하고 중국 순방이 끝났습니다. 끝나긴 끝났는데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다들 뭐 정보는 들으셨을 거와 같이 뭐 생각보다 별로였다, 뭐 해놓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해놓은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해놓은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하고 왔는데, 그리고 진짜 저는 싸우지만 않고 서로 괜히 뭐 힘겨루게 하는 거 그런 것만 좀 아니면 되겠다 싶었는데, 비행기를 원래 500대 팔려고 했는데 200대만 팔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대치 많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하네요. 역시 그냥 제가 봤을 땐 뉴스에 팔아라,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거리는 없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S&P 500 선물이요. 7440 보이시나요? 여기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선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면 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락의 압력, 그러니까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또 소극적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량도 조절하시고 종목수를 늘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4.5 보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4.56 굉장히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쉬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10년물 금리가요, 그 4.5가 아니라 4예요. 근데 제가 보는 바는 4.5잖아요. 그죠? 뭐 4.5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저는 기준을 세워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4에서 그 4.5까지 제가 보는 심리로는 안전구역이다. 뭐 어디서는 4.7까지 봅니다. 뭐 4.5는 4.7이라고 봅시다. 4에서 4.2까지 올랐어요. 빠르게 올랐어요. 그러면 증시가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안전구역이에요. 4에서 4.5요. 그러면은 주식은 하락할까요? 주식은 올라갈까요?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주식의 원리로서는 해석을 1번으로는 하락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구역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면 그거에 대한 심리 부담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먼저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리 쪽이 빠르게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니까 아 망했다, 이제 끝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부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습니다. 지금 4.5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빠르게 4.6, 4.7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증시에서는 더더욱 4에서 4.1로 올라가는 것보다 4.5에서 4.7로 올라가는 그 속도, 그 구간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4.5에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붙어버리면 증시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서 증시에서는 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상관없어, 난 그냥 가던 길 간다라고 하신다면 하시면 되겠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소극적 대응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극적 대응 같은 경우는 추격 매물대나 흐린 매물대에서는 물량 조절을 하시고요. 아니면 원래 매물대 매수만 하시는 분들은 매물대 보이는 대로 자리가 오면 매물대에서만 매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거리는요, 10년물 금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월가 쪽이나 이런 쪽에 다 봐도요, 10년물 금리만 보고 있다는 얘기만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를 왜 보냐? 지금 전쟁, 그리고 중국 이런 쪽이 있지 않냐? 근데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악재가 있는데 아무도 악재를 얘기하지 않지 않냐? 증시가 올라가면 악재는 가려지고 호재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숨어져 있는 그 뉴스에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뭐냐? 그게 10년물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년물 금리를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서도 월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게 지금 10년물 금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4.5, 4.6 막 이런 쪽으로 이제 4.6까지 올라가 서게 되면 우선은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폭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락의 압력이 세질 거라서 좀 눌림이 1이 나오면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오면 6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폭락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폭락장으로 가거나 그런 거를 해석을 1번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래도 10년물 금리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좀 소극적 대응하시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800불 위에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도 역시나 지금 반도체가요, 엔비디아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그죠? 엔비디아를 통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위가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보통 이렇게 되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올라서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좋은 차트,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 보이지 않아,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어가지고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좀 끌어내릴 수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단기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이 시기 나올 수 있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지수 보시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반등은 예상할 수 있는데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안 좋다기보다는 우선 부담되는 자리들이 제가 생각하는 4.5까지 왔고 계속 소극적 대응 자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주식을 하는 게 맞는 지금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뭐 개인이 잘 판단하셔서 방어적인 주식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난 내 갈 길 간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뭐 맞고 틀리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매물대 매수, 소량씩 해나가시는 매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폭락작은 지금 얘기할 구간은 아니니까요. 크게 아직은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또 엔캐리 자금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리 알아두고 백신 맞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자금 나와서 이제 주식 떨어지면 또 엔캐리 자금이 나가는 거다라고 할 텐데, 근데 이게 바보 같은 소리인 게 뭐냐면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단 말이죠. 어떤 거냐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높잖아요. 일본도 올려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메인 목적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냥 불안하다라고 봅시다. 근데 불안해요. 불안하다 그러면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어디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겠죠.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오겠죠. 누가 일본이 금리 올린다고 해갖고 돈 빼갖고 일본으로 가겠냐고요. 10년물 금리가 왜 오른지 포인트를 알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금리 올리면 엔캐리 자금 터진대. 이건 되게 단순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증시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도 올라가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는 흘러나올 수 있지만, 메인 포인트는 일본도 안 좋아, 미국도 안 좋아. 그럼 어디 선택할래? 미국이요.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 그럼 뭐 어디 투자할래? 미국 채권이요. 자, 그리고 지금 엔화가 막 똥값이 돼버렸어. 달러는 증시가 안 좋으면 올라갈 거야. 지금 달러 팔아갖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엔화로 바꿔서 빚 갚을래? 아니면 달러 갖고 있을래? 달러 갖고 있을래요. 이게 정답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게 해석의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엔캐리 자금 이야기 나온다,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면 뭐 증시적으로는 당연히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신경 쓸 건 없다. 증시가 떨어질 거면 여러 가지 사유, 제가 말한 뭐 사모펀드나 10년물 금리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해서 버블이 끼기도 한 걸 수도 하고 말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에는 심리적 부담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런 매크로 분석으로 해서 증시가 갑자기 무너진다는 건 진짜 경제 침체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거지, 매크로적으로 그럴지도 몰라, 경제학으로 그럴지도 몰라라는 걸로는 심리가 작용되는 거지, 그 심리로 해서 증시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또 앞으로 엔캐리 자금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 끼고 넘기시면 되겠고, 떨어지더라도 엔캐리 자금 얘기는 그냥 콧방귀 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게 50%를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에서는 익절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25불까지 목표 주가 달성시켜 드렸습니다. 그죠? 25불까지 말씀드렸었죠? 25불, 그리고 좀 위하고, 제가 기억은 만약에 터지면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목표 주가는 제가 25불까지 정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5불까지 해서 익절 구간 단타 하시는 분들, 스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차피 이건 잡주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서 움직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SXL 같은 경우는 150의 지지가 있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450이 마지막 벽이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못 올라가는데 지금 증시 기세가 좋으니까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익절은 다 하신 분들 있고 홀딩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중요한 자리는요 100으로 잡을게요. 100 지지 자리.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우선 130에서 뚫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얘는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가 매물대가 흐린 매물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량 조절을 해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KLB 같은 경우는 130을 넘지 못한다고 아래쪽 열릴 수 있는 건 역시나 100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주식한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하락하면은 매물대 매수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네, 그냥 길게 보면서 매수하세요.